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은 불안하고 막막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요 보직을 맡아왔던 분들일수록 퇴직 후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더 크게 흔들리는 걸 체감하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대기업에서 상무를 지내던 57세 남성분이 퇴직 후 갑작스럽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겁니다. 분명 대기업 상무까지 올라갔다면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았을 것이고 경제적 여유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잘 나갔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나? 라는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뒤 찾아온 공허함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퇴직 후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은퇴라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일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만 가진 시대가 아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몇 가지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듯이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롭게 그려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꼭 돈만의 문제도 아니라 자아 정체성이나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은퇴 후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지 또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아이디어와 공감대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1.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 퇴직을 경험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막막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경제적 안정.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다가 한순간에 고정소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모아둔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노후가 정말 문제없이 운영될지에 대한 불안감. 지금부터 다시 돈을 벌어야 하나? 벌 수 있다면 어떻게 벌어야 하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 자아 정체성 변화. 직장에서의 직급, 역할, 명함이 사라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기 시작함.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옴.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과 동시에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사회적 고립감. 퇴직 후에는 주변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흔함. 회식, 미팅, 팀 프로젝트 등으로 바쁘던 시절과 달리 갑자기 한적해지는 일상에서 오는 허전함. 아이들도 독립했거나 자라서 가정에서의 역할도 애매해지고 친구들은 아직 현직에 있거나 각자 바쁘니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음. 이렇듯 은퇴 후에 마주치는 도전 과제는 다양합니다. 그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은 이 모든 고민 끝에 경제적 측면, 사회적 활동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일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 후 수입 공백기가 길어지다 보면 아무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거기다 집에 혼자만 있으면 우울감이 커지니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라도 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57세 상무님의 고백. 이제 57세 상무님 사례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느끼신 은퇴 후 막막함을 상당 부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 갑작스러운 은퇴와 허무함. 이분은 원래 6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정년퇴직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지면서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계획보다 조금 일찍 명예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대요. 열심히 다닌 덕에 상무 자리까지 올랐고 회사가 안정적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께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죠. 그렇게 나오는 길에 간단한 송별회는 했지만 막상 다음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아침에 너무 여유로워서 좋았죠. 이제야 좀 쉬나 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 집안일도 끝이 보이고 막상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싶은 허무함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내가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상무까지 올라간 분이니 경력은 화려해요. 하지만 그 경력을 살려서 또 다른 업계로 옮기거나 자문 역할을 하기엔 시장 상황이 썩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저런 곳에 이력서도 넣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 자리를 알아봤지만 은퇴하신 분을 굳이 큰 돈 써가며 영입할 필요가 있나? 라는 냉정한 현실을 많이 느꼈다네요. 회사에서는 기획, 전략, 인사관리 등 거대 조직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해왔기에 막상 작은 회사나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대기업 출신의 과도한 업무 방식을 우려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이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규모나 급여 수준의 자리를 찾긴 더욱 어려웠던 거죠. 3. 편의점 알바의 시작.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에서 새벽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가 보이는 걸 봤다고 해요. 처음엔 내가 왜 이런 일을? 이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어떤 일이라도 해야 삶의 리듬을 되찾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대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딘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나가는 알바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는데 뜻밖에도 이 생활이 본인을 많이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우선 매일 일어나서 어딘가에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시 생겼고 사람을 대한다는 점에서 소소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어색하긴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손님들은 매일 보니까 의외로 외로운 기분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 시급으로 생활비 전부를 충당할 순 없지만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이나 연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지나친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자존심 상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이게 나한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고 나니 요즘은 다른 동네 편의점 사장님들이랑 창업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근처 자영업자들을 만나며 또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3.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해 볼 3가지 사례. 57세 상무님이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사연 외에도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A. 52세에 퇴직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김씨. 이분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30년 가까이 다니다가 회사가 합병되고 부서가 재배치되면서 퇴직을 선택한 케이스예요. 원래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빨리 그만두게 된 거죠. 하지만 이분은 미리부터 평소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 요양보호사는 꼭 필요한 직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왔대요. 그래서 퇴직 직후 국비 지원 과정을 이용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이후 치매요양원에 취직해 일하게 됐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도 크고 최소한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내 모습이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오히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 팀워크와 인정이 좋아서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못 벌 수는 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느낀다라면서 계속 도전해 보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사례 B. 60세 정년 퇴직 후 농촌 창업에 도전한 박씨. 이분은 IT 회사에서 35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하자마자 귀농을 결심했어요. 그동안 주말 농장을 취미 삼아 운영하면서 농사의 매력에 푹 빠졌고 은퇴 자금을 모아 집과 땅을 마련했다고 해요. 막상 귀농하니 지역 사회나 농사 기술을 익히는 게 만만치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 직접 재배한 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작은 농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일구게 됐어요. 퇴직 후에도 뭔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기획하고 실행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덕분에 지역 축제나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더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나 체력 문제, 노하우 부족으로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주도한다는 점이 이토록 재밌을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례 C. 55세의 스타트업 멘토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한 이씨. 이분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고 55세가 되던 해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대신 그 기간 동안 회사 안팎에서 여러 스타트업을 자문해주던 경험을 살려 스타트업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대기업에서 인적 자원 관리나 조직 문화를 구축해온 노하우가 젊은 창업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더라는 게 그분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무급 봉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성과가 인정받아 여러 곳에서 정식 고문 또는 파트타임 고문 형태로 일하고 있대요. 수입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후배 세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하다라고 해요. 가끔은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트렌드를 배우면서 자신도 아직 더 배울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구나를 실감한다고 하니 은퇴 후에 나이 듦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팁과 마인드셋. 위에 소개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각자의 가치관, 경력, 체력,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팁이나 마인드셋은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자. 우리에게는 나는 이런 건 안 해라고 선을 긋는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처음부터 큰 수익이나 대단한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 생활 리듬을 찾아주는 효과가 큽니다. 나에게 부족한 역량은 배워서 채우자. 50대, 60대가 되어서 새로운 자격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바리스타 자격증, IT 개발 기초 과목, 온라인 창업 과정 등 의외로 우리 앞에 길이 꽤 많아요.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자.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감이 커질 수 있죠. 크든 작든 어떤 단체나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면 매일 오가는 단골 손님을 만나고 농촌 창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 안정과 욕심 사이에서 균형 찾기. 물론 은퇴 후라도 수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대기업 연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질 수 있어요. 퇴직금이나 연금, 그리고 조금씩 벌어들이는 수입을 합쳐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욕심보다는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자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뭘까? 마지막으로 은퇴 후 시간은 결국 나를 찾는 시간이기도 해요. 과거에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회사 일에 치여서 못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의외로 해보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일이 당장 수익을 올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죠.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고 한 발씩 걸어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5. 마무리하며 대기업 상무로 오래 일하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 알바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겁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숨길 필요도 없이 이런 삶의 전환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고요. 분명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음 일을 찾거나 새롭게 배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간다면 은퇴 후 삶도 생각보다 더 풍요롭고 다채로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죠. 직장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봐요. 물론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힘들겠지만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나에게 맞게 조율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한다면 다음 챕터의 삶도 분명히 즐거운 순간이 많아질 거예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막 퇴직하셔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너무 단정적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상무님이 새벽에 편의점에 가는 길이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길이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선택들이 결국 우리를 다시 삶의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어떤 모습이든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성장 가능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은퇴 후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음 단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누리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